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 1년차 전공의 유지훈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스미스 Urology 교과서의 Chapter 19, Urothelial Carcinoma, Cancers of the Bladder, Ureter, and Renal Pelvis 앞부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의 목차입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서 일부만 오늘 다루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Bladder carcinoma는 prostate cancer 다음으로 genitourinary tract의 두 번째로 흔한 암이라고 합니다. American Cancer Society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발병률 기준으로 전체 6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확하진 않지만 국립암센터 통계에 의하면 약 8에서 9위 정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기준으로 남성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암 중 7%, 여성에서는 2%를 차지하며 평균 진단 나이는 65세입니다. 이때 진단받은 경우 방광 내에 국한되어 있는 암이 대부분이지만 25%는 국소 림프절 또는 타 장기로의 전이가 동반된다고 합니다. 리스크 팩터 중 1위는 시거렛 스모킹으로 남성 방광암의 65%, 여성의 경우 20에서 30%의 경우를 일으킨다고 하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적 요인이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등 항암제, 피지컬 트라우마, 아르세닉 인제스션의 영향은 있다고 추정되나 아직 조사 중입니다. 블래더 캔서의 스테이징입니다. 현재 T 스테이징을 사용하고 있으며 종양이 침범한 정도에 따라 나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미나 프로프리아를 침범하지 않은 Non-Invasive Papillary Carcinoma면 TA, 라미나 프로프리아를 침범한 경우 T1, 머슬 인베이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T2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패톨로지를 따지면 블래더 캔서의 95%는 에피텔리얼 셀에서 생기며 이 중 TCC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CC는 모든 블래더 캔서 중 90%를 차지하며 가장 흔한 것은 Papillary Exophytic Lesion이라고 합니다. 엑소파이릭이란 오리진이 되는 부분에서 밖으로 자란다는 뜻인데 이와 대비되는 용어로는 세사일, 즉 안쪽으로 파고드는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사일하거나 얼설이 관찰되는 종양은 인베이시브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방광벽의 레이어와 papillary tumor, sessile tumor, carcinoma in situ를 그림으로 표현한 자료입니다. 유로셀리어 셀 이외에 히스톨로지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bladder diverticulum에 생기는 튜머는 divergent differentiation으로 아예 독립적으로 분류됩니다. Non-urothelial carcinoma에는 adenocarcinoma, squamous cell carcinoma, undifferentiated carcinoma와 metastatic tumor 등이 있습니다. adenocarcinoma는 전체 bladder 캔서의 2%를 차지하며 시스타이티스와 메타플레이시아가 있던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퀘이머스 셀 카시노마는 전체 블래더 캔서의 5%에서 10% 정도 되며 chronic infection, vesical calculi, chronic catheter use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아프리카 일부, 중동에서는 주혈 흡충이 일으키는 염증도 스퀘이머스 셀 카시노마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Undifferentiated carcinoma는 mature element가 없어 poorly differentiated 된 병변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metastatic tumor에서는 멜라노마가 가장 흔하며 그 다음으로 lymphoma, stomach, breast, kidney, lung, liver 순으로 많다고 합니다. 방광암의 clinical finding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intermittent hematuриa입니다. frequency, urgency, dysuria 등의 방광 자극 증상은 일부에서만 나타나며 bone pain과 flank pain은 metastasis를 시사합니다. laboratory findings입니다. routine urinalysis가 가장 기본을 이루는데 헤마투리아가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urinary cytology도 유용하나 low grade tumor에서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러한 사이톨로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Bladder Tumor Antigen, NMP22 등이 있습니다.
AUA에서는 BTA, NMP22 등의 마커들은 아래 두 가지 경우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블래더 캔서는 다양한 이미징 테크닉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데 확진을 할 수 있는 검사는 시스토스코피 및 바이옵시입니다. 예전에는 인트라비너스 유로그래피를 많이 사용했다고 하나 현재는 CT 유로그래피로 거의 대체되었습니다. Non-muscle invasive tumor는 TUR만으로 진단할 수 있으나 muscle invasive tumor는 CT, MRI, bone scan, PET-CT 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Bladder cancer에서의 natural history는 tumor recurrence와 progress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progression이 더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progression이 없는 recurrence도 정기적 추적 관찰, 반복 TUR, 방광 내 항암 치료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patient morbidity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방광암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74%는 non-muscle invasive이며 메타스테이시스는 드물지만 progression은 일어난다고 합니다. 스테이지가 높을수록 progression 할 확률이 높은데 TA disease는 6% 미만이지만 T1의 경우 53%까지 올라갑니다. 이 확률은 그레이드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Tumor recurrence는 history of disease 및 tumor의 grade, 개수,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재발한 환자에서 다시 생길 확률이 높으며 T1 4개 이상, 3cm 이상의 경우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S나 severe dysplasia가 tumor site 이외 부분에서 발견된 경우 high risk로 분류됩니다. Selection of treatment는 tumor stage 및 grade에 따라 달라지는데 AUA와 EAU 기준이 다릅니다. 위에 있는 표는 non-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에 대한 AUA 가이드라인이고 아래 표는 EAU 가이드라인입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NMIBC 중 low risk는 TUR 후 post-TUR chemotherapy installation 1회가 표준 치료이며 intermediate risk NMIBC는 여기에 추가 항암이나 BCG 치료가 필요합니다. intermediate risk 중 low grade TA tumor recurrence의 경우 fulguration도 가능한 치료라고 합니다. high risk NMIBC는 BCG 치료로 인한 이득이 있으며 이 중 크기가 크거나 variant histology, angiolymphatic invasion이 있는 경우와 BCG 이후에도 recur하는 케이스에서는 시스텍토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MIBC 중 localized T2, T3는 시스텍토미가 필요하며 방사선과 항암 치료도 필요합니다. Radical TUR은 일부 T2 disease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안입니다. MIBC 중 unresectable한 경우에는 시스테믹 케모테라피에 반응이 있는 경우 방사선 또는 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키모테라피에 반응이 없는 경우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와 같은 이뮤노테라피를 시도할 수 있으나 리스폰스 레이트가 20에서 30% 정도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